여러분, 혹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를 보신 적 있나요? 산란기가 되면 수백 킬로미터를 헤엄쳐 고향으로 돌아가는 연어들. 폭포를 뛰어넘다 바위에 부딪혀 주둥이가 헐고 지느러미는 하얗게 변해 만신창이가 되면서도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하나, 본능입니다. 선택권도 없이 본능이 이끄는 대로 죽음을 향해 회귀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재테크도 이 연어들과 똑같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왜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를까? 남들은 주식으로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는데 왜 나만 제자리일까?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재테크에 실패하도록 설계되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경제경영 분야의 전설적인 베스트셀러, 우석 작가의 부의 본능입니다. 500만 원으로 시작해 단 9년 만에 50억 자산가가 되어 42살에 은퇴한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원시적 본능을 극복하지 못하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고요. 영상을 시청한 후 여러분의 뇌는 부자의 뇌로 다시 프로그래밍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월세 20만 원짜리 신혼방에서 시작됩니다. 저자 우석은 결혼 당시 수중에 단돈 500만 원뿐이었습니다. 혼수도 없고 패물도 없었죠. 하지만 그는 남들과 달랐습니다. 자동차를 사는 대신 그 돈을 투자했고 남들이 좋은 동네 큰 평수 전세를 고집할 때 낡은 재개발 지역에서 고생을 자처했습니다. 심지어 금목걸이를 녹여 결혼 반지를 만들었죠. 물론 처음부터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용투자로 7천만 원을 날리고 아파트 상투를 잡고 벤처 주식으로 원금을 통째로 날리기도 했습니다. 한 종목에서 12억을 날렸을 때는 몸무게가 6kg이나 빠질 정도였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는 깨달았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바로 가슴, 즉 본능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아마추어는 성공 비법을 찾지만 고수는 실수를 피하는 법에 집중한다. 그는 실패를 통해 이 진리를 배웠고 마침내 우리 안에 9가지 치명적 본능을 발견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약 800만 년입니다. 그중 799만 년 동안 우리는 사냥하고 채집하며 살았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열린 건 고작 1만 년도 안 된 일이죠.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구석기 시대 정글에서 살아남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음식을 발견하면 즉시 다 먹어치워야 했습니다. 지방으로 저장해야 굶어 죽지 않았으니까요. 이게 바로 현대의 과소비와 저축 실패의 근원입니다. 맹수가 나타나면 무리와 함께 도망쳐야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무리짓는 본능이고요. 이 구석기 유전자가 현대 금융시장에서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우리 몸엔 여전히 구석기 시대의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는데 세상은 복잡한 자본주의 하드웨어로 바뀌어 버린 거죠. 돈을 벌고 싶다면 이 낡은 본능의 스위치를 끄고 부의 본능을 새로 켜야 합니다. 재테크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주식 이야기를 하고 신문에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됐다는 기사가 도배될 때입니다. 원시시대의 무리에서 떨어지는 것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수가 가는 길을 갈 때 안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서는 그 안도감이 파멸의 신호입니다.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팔라는 격언 다들 아시죠? 그런데 왜 못할까요? 폭락장에서는 공포 때문에 무리와 함께 도망치고 상투에서는 탐욕 때문에 무리와 함께 뛰어들기 때문입니다. 워런 버핏, 존 템플턴 같은 거장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대중과 반대로 가라. 시장에 피가 낭자할 때 매수하고 남들이 환호할 때 떠나는 것. 부자는 외로운 늑대이고 빈자는 무리짓는 양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투자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고독하다면 어쩌면 부자의 길로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신혼집을 구할 때 직장 근처나 익숙한 고향 근처만 고집하셨나요? 수십 년째 같은 동네만 맴돌고 계시진 않나요? 이게 바로 동물적인 영토 본능입니다. 원시시대의 자기 영역을 벗어나는 건 죽음을 의미했기에 우리는 익숙한 곳에 머무르려 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젊을 때는 들깨처럼 돌아다녀라. 이사 횟수와 재산은 비례한다. 여러 지역에 살아봐야 부동산을 보는 안목이 생깁니다. 특히 중요한 건 주거와 투자를 분리하는 겁니다. 직장은 강북에 있어도 투자는 강남에 할 수 있습니다. 몸은 전세를 살아도 등기권리증은 유망지역 아파트에 있어야 합니다.
영토 본능에 갇혀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순간 여러분의 자산 성장판은 닫히게 됩니다.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을 기억하시나요? 눈앞에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아낸 아이들이 나중에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요즘 욜로라는 말이 유행이죠. 인생 한 번뿐인데 지금 즐기자. 네, 구석기 시대에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내일 사자에게 잡아먹힐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현대는 100세 시대입니다. 저자는 신혼 생활을 월세 20만 원에서 시작했습니다. 에어백도 없는 소형차를 타고 명품이나 신상 스마트폰과는 거리가 멀었죠. 왜 그랬을까요? 고통스러운 현실이 장밋빛 미래를 약속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는 첫걸음은 쾌락 본능을 억제하고 만족을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나중에 꿀 한 통보다 당장의 엿 한 가락이 낫다는 원시적 본능을 이겨내지 못하면 당신은 평생 돈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사기꾼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단기간에 대박난다입니다. 우리 유전자는 오늘 당장 먹을 걸 구해야 했던 조상들의 근시안적 본능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년 뒤의 1억보다 오늘 당장의 100만 원에 더 혹합니다. 워런 버핏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번다고요. 신용카드는 내일의 풍요를 땡겨서 오늘 써버리는 근시안적 본능의 산물입니다. 100억대 부자들은 지갑에서 현금이 나가는 걸 직접 봐야 돈의 무서움을 안다며 카드를 멀리합니다. 저자는 빚내서 투자하는 것을 핸들에 칼을 꽂고 시속 150km로 달리는 것과 같다고 경고합니다. 복리의 마법이 작용할 수 있는 긴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세요. 조급함은 가난으로 가는 급행열차입니다. 사람들은 이익에서 얻는 기쁨보다 손실에서 느끼는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낍니다. 이게 바로 손실공포 본능입니다. 이 본능 때문에 2가지 치명적 실수를 범합니다. 첫째, 무서워서 투자를 아예 안 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가장 큰 위험은 아무 투자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이라는 파도는 가만히 서 있는 당신의 돈 가치를 매일 갉아먹습니다. 20년 전의 1만 원과 지금의 1만 원이 같습니까? 안전한 예금만 고집하는 건 확실하게 가난해지는 길입니다. 둘째, 손절매를 못합니다. 내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고수는 손목을 자르는 심정으로 손절매를 기계적으로 해내지만 하수는 원금 회복만 기다리다 지하실까지 내려갑니다. 손절매가 안 되면 차라리 내 손목을 잘라라 라는 고수의 충고는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명품에 열광하고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할까요? 원시시대의 높은 지위는 곧 생존과 번식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과시보다 검약을, 체면보다 실속을 챙깁니다. 저자는 100억대 부자가 신용카드를 가위로 잘라버리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남들이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수수한 옷을 입고 다닙니다. 원하는 것, want과 필요한 것, need를 구분하라. 남들에게 부자로 보이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진짜 부자로 사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빈수레가 요란한 법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을 꽉 채우는 것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검소한 생활 습관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가 두려울 때 도사를 찾습니다. 차트 도사, 점쟁이, 경제 전문가들이 내일의 주가를 알려줄 거라 믿죠. 하지만 저자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미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걸 안다면 왜 남에게 가르쳐 주겠는가? 스스로 벌면 그만인데. 엘리어트 파동이론이니 피보나치 수열이니 하는 복잡한 용어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건 불안한 인간 심리를 파고드는 마케팅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나 도사는 여러분의 수익보다 자신의 수수료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투자는 본인의 책임하에 기업의 가치와 부동산의 입지를 분석하는 고독한 작업이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정답을 기대하는 순간 여러분의 지갑은 그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갑니다. 투자가 실패하고 일이 안 풀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남 탓을 합니다. 정부가 규제를 잘못해서, 투기꾼들이 시장을 망쳐서, 나는 금수저가 아니라서. 이것이 바로 마녀 환상입니다. 중세시대에 흉년이 들면 마녀를 찾아 화형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내 불행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남 탓을 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상황을 바꿀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부자를 미워하고 시스템을 원망하는 동안 정작 부자들은 그 시스템을 이용해 더 부자가 되고 있죠. 자본주의라는 게임의 룰을 비판하기보다 그 룰을 익히고 이용하는 쪽이 훨씬 빠르고 현명한 길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를 질투하지 말고 그들의 줄에 서서 노하우를 배우세요. 마지막 본능은 가장 교묘합니다. 우리 뇌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이를 동기화된 추론이라고 하죠. 내가 주식을 사면 호재만 보입니다. 집을 팔고 나면 하락 신호만 찾게 되고요. 무주택자는 집값이 떨어질 이유만 수집하고 유주택자는 오를 이유만 찾습니다. 이런 편향된 인식은 객관적인 판단을 완전히 방해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동안 현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내 생각과 반대되는 정보에 의도적으로 귀를 기울이세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할 때 비로소 돈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자했을까요? 핵심은 단 하나, 독점입니다. 자본주의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방법은 경쟁자가 없는 독점적 지위를 갖는 것입니다. 경쟁은 수익을 갉아먹습니다. 경쟁자가 없는 곳에 돈이 모입니다. 부동산이라면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입니다. 땅은 늘릴 수 없고 서울의 노른자위 땅은 이미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건물값이 아니라 결국 땅값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점유율 1위, 기술력 독점, 브랜드 파워를 가진 기업에 장기 투자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코카콜라처럼 망하지 않을 독점적 기업과 동업자가 되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보유기간은 영원이다 라는 워런 버핏의 말처럼 독점적 자산에 올라타 진득하게 기다리는 것. 이것이 부의 본능을 깨운 사람들의 투자법입니다. 본능은 강력합니다. 알지만 안 되는 것이 본능이죠. 그래서 저자는 우리를 강제로 변화시킬 8가지 도구를 제안합니다. 첫째, 신경 조건화하기. 소비의 유혹이 올 때 과거 가난했던 고통을 떠올리세요. 지출을 고통과 연결하는 겁니다. 둘째, 모델 따라하기. 내가 닮고 싶은 부자를 정하고 그들의 습관을 철저히 복사하세요. 그들이 어떤 책을 읽는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거울 뉴런이 작동합니다. 셋째, 유혹 회피하기. 카드를 없애고 쇼핑몰 근처엔 가지도 마세요. 의지력을 믿지 마세요. 오디세우스가 사이렌의 노래를 듣지 않기 위해 몸을 돛대에 묶었듯 유혹은 저항하는 게 아니라 피하는 겁니다. 넷째, 가계부 쓰기.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지출의 흐름이 보이고 통제력이 생깁니다. 다섯째, 작은 성공 체험하기. 100만 원 모으기부터 시작해 성취감을 맛보세요. 그 도파민이 더 큰 성공을 향한 엔진이 됩니다. 여섯째, 서약서 쓰기. 가족과 지인에게 목표를 공표하고 서명하세요. 타인의 시선이 여러분의 의지를 지탱해 줄 겁니다. 일곱째, 진실 파악하기. 내가 가진 고정관념이 정말 사실인지 끊임없이 의심하세요. 돈은 찍어낼수록 가치가 떨어진다. 집값은 투기꾼이 아니라 통화량에 의해 결정된다는 경제적 진실을 깨달으세요. 여덟째, 무의식 다스리기.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 나는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잠재의식에 새기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마음 깊은 곳에서 부자는 나쁜 놈이야 혹은 나는 어차피 흙수저라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부자를 미워하면서 부자가 되길 바라는 건 앞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의 줄에 서야 합니다. 부자를 질투하는 대신 그들의 노하우를 배우려 애쓰세요. 나는 돈을 벌 자격이 충분하다.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이 주문을 무의식에 새기세요. 미래는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관찰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 자산도 변합니다. 본능대로 사는 건 편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가난입니다. 본능을 거스르는 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자유입니다. 42살의 은퇴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돈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자유, 여러분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보세요. 내 지출 중 과시본능 때문에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체크해보는 겁니다. 그 작은 깨달음이 여러분을 부의 추월 차선으로 이끌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부의 본능을 깨우는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이겨내기 가장 힘들었던 본능은 무엇인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더 깊이 있는 베스트셀러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